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 논의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짧게는 2년, 길어도 3년이면 대한민국의 기초적인 핵무장은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10년이면 수준급의 핵무장 역시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핵무장이란 크게 핵분열이 가능한 원료, 핵탄두 기폭장치, 핵탄두 투발 수단을 보유한 상태를 말합니다. 극비리에 진행된 퍼거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무려 2015년부터 대한민국이 이 모든 수단을 구비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 방식이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플루토늄 방식은 핵물질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핵탄두를 제작하려면 순도 93% 이상의 플루토늄이 통상 5에서 7kg가량 필요합니다. 이 플루토늄이 단 1kg으로도 20킬로톤 정도의 위력을 낼 수 있으니 이론상 플루토늄 핵탄두 하나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인 펜맨 5기가 실려 있는 것과 동급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이미 2만 톤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방사성 물질의 폐기가 불가능하니 1991년부터 그저 쌓아둔 탓인데 이를 재처리할 시 지금 설비로도 주당 1kg, 연간 약 50kg의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플루토늄만 있다고 끝은 아닙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실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데 핵실험 없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위력과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5,6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처럼 많은 양을 만들어내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모든 걸 감안해도 최소 5에서 10개 핵무기면 충분합니다. 핵무기는 물리적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국제사회 속에서 정치적으로까지 폭발적인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우선 10개 이상의 핵무기만 보유하면 이를 기반으로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안정화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핵무장의 진짜 걸림돌은 기술력이 아니라 국제적인 압박입니다. 사실 핵무기처럼 한 나라를 멸망에 가깝게 만드는 무기는 만들어서도 사용해서도 안 되는데요. 이로 인해 핵확산 금지 조약 체결 후 자체적인 핵무장을 선택한 나라들은 국제적 고립 역시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도 사실상 핵무장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있었지만 이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당장 우리의 안전이 핵무기에 의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북한만 보더라도 최소 3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 중이며 유사시 조립 가능한 핵탄두는 70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건 화성 14호와 화성 15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 확보에 성공하면서 이제 단거리 전술 핵무기 시스템으로 개발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3년 포착된 화산 31의 경우 직경 400에서 500mm로 추정되는데요. 핵분 열탄이냐 수소 폭탄이냐에 대한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10에서 15킬로톤의 폭발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 보이와 동급에 준하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화산 31이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인 이유는 직경이 500mm 이하인 소형화 핵탄두이기 때문인데요. 소형화 핵탄두가 왜 위협적이냐고 의문이 가질 수가 있는데 그동안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ICBM은 대한민국을 직접 공격하기에는 사이즈가 맞지 않는 미사일들이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반도 전장 특성상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의 지원을 저지하는 데 사용하고 재래식 전력으로 대한민국을 타격하는 게 합리적이었는데요. 그러나 화산 31이 개발되면서 이야기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500mm 이하로 소형화된 화산 31을 600mm 초대형 방사포나 사거리만 2000km 달하는 화살이형 순항미사일, 사거리 160km 화성 11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도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는 곧 ICBM으로 괌에 배치된 미국 전략자산을 파괴하고 단거리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위협이 시작된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만 해도 미국의 핵우산이면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았는데요. 과거에도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대한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대한민국은 기필코 핵을 보유해야 한다가 주된 여론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핵우산의 긍정적인 효과는
탁월한데 핵 개발 때문에 굳이 정치적인 리스크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핵무기는 비축으로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소모하는데요. 프랑스는 300여 개의 핵탄두와 4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한 탓에 연간 1,7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구산을 믿는 것만으로도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만의 하나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한민국이 핵공격을 받는 와중에도 미국이 해구산을 펼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든 핵전쟁은 국가 멸망 수준의 피해를 유발하는데 당연히 될 수 있으면 핵이라는 이름조차 담고 싶지 않은데요. 해구산을 발동한다는 건 미국 역시 핵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미국으로서도 한국이란 나라의 가치를 생각해보고 판단할 문제란 소린데요. 그리고 두 번째, 해구산을 펼치되 시기가 늦는 경우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 등 소수 대도시의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적국의 핵을 맞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이후에 반격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북한이 대량의 핵무기를 서울 등 주요 도시를 향해 발사했고 만에 하나 KAMD가 요격에 실패해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된다면 이후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어떻게 요절내든 대한민국으로선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리셋되고 초기화가 되어버린다는 소린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을 선택하면 산기의 불상사를 대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앞서 말씀드렸듯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발전에 대응하여 저위력 핵무기를 현대화하는 등 맞대응 전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핵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꼴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전선 동맹인 대한민국이 핵 개발에 돌입한다면 책임은 대한민국에게 있지만 간접적 영향까지 생각하면 미국에게는 이득입니다. 설령 핵무기를 우리가 만들고 보유하게 된다면 국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도 사실상 희박한데요. 이는 과거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핵 개발을 진행했는 걸로 짐작하고 있는데요. 대략 200에서 300개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인 제재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핵탄두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무늬만 제재하겠다고 소리칠 뿐 실제로 중국을 인접해둔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의지가 핵무장을 결정짓는다는 결론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듯이 과연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질 겁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